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올해 1분기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1분기 원달러 환율의 전일 대비 변동폭은 평균 5.7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4분기 평균보다 0.8원 확대된 수치로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성과 연준의 정책 금리 인상에 따라 환율이 출렁거렸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한국산 철강 때리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잇따라 예비 판정 때보다 높은 수준의 반덤핑 최종 관세를 매긴 데 이어 더 강도 높은 수입 규제를 예고하며 우리 철강 업계를 전방위 압박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오늘 오후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회사채 채무 제조 정한 인가를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인가가 나면 대우조선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2조 9천억 원의 추가 자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여러 호재도 5거래일째 하락했습니다. 장중 한때는 200만 원 선이 흔들리기도 했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기간에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주가가 내려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0.75포인트 오른 2149.15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19포인트 내린 635.80으로 나흘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하루 만에 사재에 나섭니다. 748억 원의 순매수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목요일 저녁에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요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하루의 시장 마무리와 함께 내일장의 전략도 탄탄하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문자 상담과 함께 시장의 모든 것에 대한 고민 받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신다면요.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송 중에 제공한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이죠. 정우영 대표님을 지금 소개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이십니다. 정우영 대표님을 지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피는 2150에서 정말 조금 부족한 모습이었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치열하게 봤고요. 제가 지금 36시간째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어제 밤새도록 분석하고 장중에 리딩하고 또 자면은 못 깰 것 같아서 지금 잠을 못 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평소보다 이제 말하는 속도가 약간 느리고 좀 톤이 좀 낮아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시장 분석을 해주시고 또 이번 시간 채워주시기 위해서 많은 시간 동안 시장을 분석을 하셨다고 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시간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아울러서 정말 대표님의 이런 노력을 정말 시청자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반응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를 통해서도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이렇게 끝났는데 오늘 시장 키워드는 어떻게 꼽아주셨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장 키워드입니다. 1년에 몇 번 나오는 기이한 장세라고 꼽아주셨네요.
아무래도 최근 시장 정말 하루하루 변화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자 여러분들도 정말 장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 오늘장 키워드 1년에 몇 번 나오는 기이한 장세. 참 궁금합니다. 대표님, 이 기이한 장세가 어떤 뜻일까요? 네, 이건 좀 자세하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밤새도록 고민한 거는 딴 게 아닙니다. 북한 변수예요. 북한하고 미국하고 어떤 시나리오들을 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고, 거기에 따른 파생적인 그 여러 가지 결과, 이런 것들 생각하다 보니까 밤이 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무슨 국가공무원도 아니고 참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싶은데도 했어요. 왜 했냐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저는 그 중요할 때는 잠이 안 와요. 안 와서 그냥 분석해버립니다. 해버리는데 뭐 여태까지 뭐 20년 가까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뭐 힘든 건 없는데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년에 몇 번 나오는 기이한 장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세 가지 그림이 나가고 있죠. 왼쪽이 코스피, 가운데가 선물, 오른쪽이 삼성전자예요. 코스피하고 삼성전자가 등락이 엇갈릴 수는 있습니다. 뭐 하나가 상승할 때 하락하고도 반대로 뭐 하락할 때 상승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이 아마 누구나 들 겁니다. 근데 왜 이런지를 제가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제가 전달했던 핵심 내용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코스피가 2150선 비돌파 시 무의미한 반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후발 매수세가 전략을 수정해서 아마 매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절묘하게도 두 가지가 거의 뭐 비슷하게 현재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일 전달했던 내용이 이거고요. 그러면 자, 오늘 삼성전자가 왜 코스피 선물과 따로 움직였는지 그걸 설명드릴게요. 1단계가 뭐냐면요. 삼성전자 후발 매수세가 전략 수정으로 계속 매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매도했어요. 자, 그런데 2단계는 뭐냐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전자가 매도를 해야 되는데 후발 매수세가 그럼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는 게 좋겠어요? 하락하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상승하는 게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매수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선물 지수라고 하는 것은 코스피 200 선물입니다. 무슨 얘기냐? 코스피 저합이나 코스피 200이나 사실 거의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선물 지수를 올려놓으면 코스피 올리기가 좋잖아요. 그러면서 3단계로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 외국인과 비차익에서 순매수가 났어요. 자, 이러니까 삼성전자가 망가지는데도 어때요? 대형주가 반등이 나오죠. 4단계. 코스피 대형주 상승으로 코스피가 결국은 어때요?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게 절묘하게도 선물에서 외국인들 매수 나오면서 나름대로 외국인과 비차익에서 또 순매수 나오고 코스피 대형주 상승으로 또 어떻게 됐습니까? 코스피 상승 시켜놓고 쉽게 말해서 팔아먹은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역시 삼성전자 매도를 했는데요. 3월 15일부터 4월 20일 오늘까지 정확하게 78만 주 순매도입니다. 200만 원이 넘으니까 1조 6천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볼 때는 이거 팔아먹으려고 쇼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거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도 개인 투자자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알 수가 없죠. 잘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읽어드린 이유가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기이한 장세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한마디를 통해서 최근의 시장 흐름과 오늘장에 대한 그런 총평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양시장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키워드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실 것 같은데,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은 뭐 2149선에 마무리가 됐고, 또 코스닥은 635선으로 좀 나흘 만에 하락 마감했는데, 양시장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양시장 오늘 정리 도와주실까요? 이 지수를 움직이는 그 메이저들이 제 방송을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절묘하게 2150선 살짝 넘었다가 또 종가에는 또 그거보다 살짝 낮잖아요. 그래서
장중엔 돌파가 됐는데 종가가 이탈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볼 땐 좀 억지 반등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제가 어제 그랬죠. 반등 나와도 640선 돌파하기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랬는데 역시 한계치는 온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 반등 한계치 온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후발 매수세가 결국 매도 지속이 돼서 오늘도 결국 하락 마감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버팀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삼성전자 후발 매수가 제가 매도로 전략을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김은혜 씨가 이제 뉴스 브리핑 할 때도 그런 말 했었잖아요. 자사주 매입 때 외국인들이 매도했다. 그런 통계로 보면 다 나오죠. 왜 매도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북한 변수밖에 없다고. 지금 삼성전자를 자사주까지 매입하는데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제 후발 매수조차 떠났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강력한 신규 매수가 나오지 않는 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어렵겠죠. 삼성전자가 만약에 올라가지 못한다. 그러면 다른 업종에서 강력한 상승세가 나오지 않는 한 뚝뚝 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약간 더 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삼성전자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흐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신경 써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50선의 장중 돌파가 진행이 됐지만, 종가로는 좀 이탈을 하는 그런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40점 돌파 역부족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정리도 해봤고요. 자, 내일은 또 목요일이죠. 자, 목요일에 대한 내일은 금요일이죠. 내일 직접 만나뵐 수 있는 그런 코너인데 내일장 전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내일장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코스피는 내일 정상적인 흐름이라 그러면 아마 하락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억지 반등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왜 그렇게 보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너무 억지스러운 반등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 후유증이 나올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북한 변수가 만만치 않아요.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리는데요. 아마 북한 변수 제가 분석한 것만 얘기하라 그래도 1시간은 할 겁니다. 제가 계속 그런 말씀 드렸었죠. 지금 주식시장 외적인 분석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상황에 맞게 어떨 때는 주식시장만 분석하다. 어떨 때는 국내 정치 아니면 국제 정세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를 다 접목을 시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분석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시장이라고 하는 게 어떤 한두 가지 요소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맨날 천편일률적으로 무슨 차트 돌리고 실적이 어떻고 수급이 갖고 논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방송 시작한 지 한 며칠 안 됐을 텐데 2011년 12월 중순부터 2011년입니다. 11년 12월 중순부터 2012년 2월 말까지 그때 약 2달 반 동안 외국인들이 10조 원 순매수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대한민국이 전부 다 2,400, 500 간다고 합창했습니다. 근데 저만 2,050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를 단순한 수급 논리로 본다 그러면 그게 맞아요. 그 사람들 말이 오히려 맞을 겁니다. 근데 저는 왜 그렇게 말인지 아세요? 가짜라고 확신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표면적인 어떤 현상과 이면적인 걸 분석을 안 하면 절대로 성공 못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똑같은 말 하잖아요. 남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거 보면서 똑같이 생각을 하면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문가 생활을 오래 했지만 저의 꿈이 그겁니다.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에게는 최후의 보루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하루도 조작해봐야 살짝 반등 나오는 거고 크게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북한 변수가 없다면 혼조세, 있으면 급락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전망도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루 더 조작한다면에 그런 반등이 이어질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 북한 변수 없다면 혼조세에 대한 전망을 내려본다라는 말씀까지 더해주셨습니다. 내일은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두 분의 전문가님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이어갑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암리스가 올라왔습니다. 태선 후보 미세먼지 공약과 미국 태양광 지분 취득 부각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요, 카카오에 대한 소식입니다. 코스피 시장, 이 유가증권 시장으로의 이전설에 의해서 장 초반에 상승하면서 4%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매일유업인데요. 분할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내렸었습니다. 자, 이어서 셀트리온 소식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603억 규모의 램시마 판매 개혁 체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오늘도 이런 각종 이슈와 공시가 떴는데 먼저 암리스부터 볼게요. 미세먼지 하면은 계속해서 대표님이 강조해 주셨던 테마인 부분인데, 자, 암리스에 대해서 오늘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절대 고평가 종목이고요. 전업 단타형으로 접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21선 이하에서만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암리스는 적정 주가가 1,000원대예요. 지금 현재 3,89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상당히 9% 넘게 상승을 해줬는데 절대 고평가된 종목으로 전업용 단타용으로 접근을 해보시라는 말씀이십니다. 거기에 21선 이하, 21선 이탈 시에 접근 가능한 종목이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오늘 이 종목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카카오가 이제 코스피 지수, 코스피 시장으로,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전한다는 그런 설에 장 초반 상당히 급등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4% 넘게 상승을 해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98,000원에 마감을 했네요. 자, 대표님, 카카오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바로 이 종목 좀 간단 강의 좀 해드리려고 제가 1번을 짧게 했거든요. 3, 4번도 좀 짧을 겁니다. 이거는 잠깐 설명 좀 드릴게요. 제가 이제 2003년 11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14년 전이죠. 지금은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통합이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코스피 따로 있었고요. 코스닥 위원회라고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코스닥 활성화 방안 회의하는데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저한테. 갔어요. 갔더니 그 당시 5명이 모였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외부인이 5명이었어요. 코스닥 위원회에 그러니까 임원급하고 간부급 한 4명 정도 하고요. 외부 인원이 5명인데 그 5명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2명은 펀드 매니저, 당연히 제도권이죠. 2명은 애널리스트, 역시 제도권입니다. 유일하게 개인 전문가인 제가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저를 왜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TV 보면서 막 이렇게 찾아보다가 저 사람이다 싶었대요. 그래서 저를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거기 갑자기 불려간 거예요. 그때 뭘 했었냐면요. 바로 어떻게 하면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될 건가? 그거를 토론했었어요. 서로 막 경론도 벌이고 막 이런저런 제안했는데, 그 당시에 코스피가 15% 상한가였는데 코스닥이 12%였거든요. 그때 나온 안건 때문에 바로 15%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안한 게 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정말 제가 이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2003년 11월이니까 꽤 오래됐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코스닥으로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그때까지만 해도요, 그 펀드가 있으면 코스닥 종목은 10%밖에 못 들어가요. 뭐 1조가 됐든 1,000원 됐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코스닥에 우량주들이 넘어가겠죠. 그래서 그때 넘어간 것들이 결국은 N소프트, NHN, 지금은 네이버로 바뀌었잖아요. 바로 똑같은 거예요. 지금 카카오가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늦었죠. 진짜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한 10년 지나고 나서 무슨 코스닥 펀드도 생기고 중소형주 펀드 생긴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현재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카카오가 이전하려고 그러는 게 괜히 이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바로 주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 그런 식으로 유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떠나겠죠. 떠나게 되면 그만큼 빈약한 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있었던 일을 왜 얘기하냐면요. 아마도 카카오는 이번에 이전이 되든 안 되든 계속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 제약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초보자들, 그 다음에 우량주 중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당연히 어디가 낫겠죠? 코스피가 낫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메커니즘이 있었고, 제가 그때 정말 초청받아서 얘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역사를 아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진짜 꿈만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걸 적정주가는 그냥 큰 의미가 없고요. 성장성은 솔직히 약간 부정적으로 봐요. 이것도 제가 설명하려면 너무 긴데, 그냥 그 정도만 얘기하겠고요.
정말로 이게 이전이 되면 그때 매수 고민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그런 접근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에서 다시 한번 유가증권 시장으로 옮길 때 그런 많은 이슈를 받을 만큼 관련된 소식들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매일 유업도 볼게요. 이 또한 기업적인 소식인데 분할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내렸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매일 유업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최고가 51,500원을 찍고 내려와서 5만 원에 딱 마감을 했네요. 이 소식은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적정 주가 대비 아직도 좀 여유가 있고요. 직장인 단기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61선 전후에서 접근해 주면 될 것 같고요. 매일 모처럼 만에 종목명 보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옛날에 제가 사회인 야구할 때 여기서 투수를 했었거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일 유업에 대해서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조정시 직장인 용으로 단기적인 접근은 찬성한다. 61선 전후로 좀 접근하시라는 그런 가격대까지 설정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셀트리온도 떴습니다. 이번 공시에는 좀 코스닥 쪽에서도 많은 것 같은데, 자, 셀트리온은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603억 규모의 램시마 판매 계약 체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셀트리온 최근 좋지 않아요. 흐름이 정말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91,200원입니다. 대표님 이 소식은 주가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네, 셀트리온은 여전히 고평가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크게 가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이게 코스닥 시가총액 1위입니다. 근데 전업 단기는 찬성하고요. 중기는 반대한다 말씀드리겠고요. 셀트리온이 코스닥 1위인데 이게 코스피로 넘어가면 몇 위 정도 되냐면 23, 4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죠. 근데 카카오는 또 셀트리온의 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넘어가고 싶어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이고,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사실 항상 이 종목은 좀 좀 고평가된 상태가 많아요.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적정 주가 대비 항상 고평가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기적으로 하시고요. 이슈 있을 때마다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주가 상당히 집중을 받았을 때 주가가 상당히 잘 갔죠. 하지만 이번 지금 가격대에서도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단기로는 접근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을 주셨지만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셀트리온까지요.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우량주는 어떤 종목이 떴을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우량주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BGF 리테일 떴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롯데칠성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우량주는 조금 내수주 쪽으로 좀 부각을 한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 종목은 BGF 리테일입니다. 유통업에 관련된 또 이전에도 강조를 해주셨던 편의점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대표님, BGF 리테일을 어떻게 꼽아주셨나요? 네, 이 종목은 사실 미래 전망은 좋아요. 그런데 너무 고평가돼 있죠. 적정 주가가 21,400원밖에 안 된다. 그럼 지금 거의 몇 배예요? 5배 가까운데요. 초절대 고평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와 중기 모두 반대한다. 관망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사지 말라고 제가 지금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103,500원입니다. 일단, 초절대 고평가라는 그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단기와 중기적으로는 일단은 지금 접근에 대해서는 좀 반대 의견 주셨습니다.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으니까요. BGF 리테일은 관심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좀 지켜보시면서 다음 가격대를 좀 기다려보시라는 그런 말씀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롯데칠성도 올라왔습니다. 음식료품이죠. 대표님, 롯데칠성은 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롯데 3인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롯데 음식료 3인방이 어떻게 되냐면, 롯데제과, 롯데칠성, 롯데 상강이 이제 롯데푸드로 바뀌었죠. 원래 이렇게 된 거예요. 롯데제과는 원래 롯데그룹이었고, 롯데칠성은 칠성사에다 인수한 겁니다. 그리고 롯데푸드는 전에 이제 상강,
그래서 그건 아이스크림이죠. 그걸 인수해서 롯데 상간이었다 롯데푸드로 바뀐 건데요. 그러니까 롯데푸드는 아이스크림, 롯데칠성은 음료수, 그다음에 롯데제과는 과자를 만드는 거죠. 제 생각으로는 이 롯데그룹주 중에서 가장 알짜 기업이고요. 제가 롯데제과에 대해서 분석했던 게 벌써 한 25년 전이거든요. 그때 제가 롯데제과를 발견하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거다 하고 무릎을 쳤어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 수준을 보는 어떤 그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롯데제과를 왜 제가 이거를 엄청나게 좋게 봤었냐면, 첫 번째, 호경기나 불경기 거의 영향을 안 받아요. 과자를 파는 거니까 단가가 낮잖아. 예를 들어서 조선업 같은 경우는 왜 휘청거리는지 아세요? 작게는 1,000만 달러, 뭐 많게는 뭐 1억 5천만 달러예요. 배 하나가. 그러니까 하나가 수주가 되고 안 되고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근데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롯데제과 같은 경우, 롯데칠성, 롯데푸드 다 마찬가지인데 제품 단가 하나가 얼마 안 돼. 몇백 원짜리예요. 그리고 유통망이 굉장히 좋아요. 거기다가 현찰인수가 그때그때 됩니다. 소매점으로부터. 그러니까 뭐 대박은 없지만 뭐 불경기 온다고 해서 크게 타격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푼돈 모아서 목돈 만드는 사업이죠. 두 번째, 자연스럽게 그 부동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공장도 져야 되죠. 뭐 무슨 뭐 어떤 보관하려고 그러면 이런 뭐 뭐랄까 창고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 올라가요. 세 번째, 고급 인력이 필요가 없어요. IT 분야는 사실 직원들 고급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거는 한두 명 진짜 빼고는 뭐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내수 기업을 우리가 분석할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이런 걸 아세요. 겉보기 그냥 화려한 거 필요 없고요. 푼돈을 모아서 목돈 만드는 사업, 부동산도 갖고 있고 현찰 잘 돌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그러니까 고급 인력 필요 없는 이런 쪽에서 베팅하면 되는 게, 그게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어디 있다? 바로 음식료입니다. 그래서 음식료가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농담 삼아서 그런 말 해요. 나중에 제가 엄청나게 돈을 벌면 뭐 할 거냐 그러면, 저는 롯데그룹 같은 거 하나 만들고 싶다. 그렇게 얘기해요. 최근에 어쨌든 롯데그룹이 뭐 어떤 여러 가지로 송사에 휘말리고 좀 안 좋은 일이 있긴 한데, 롯데그룹이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10대 그룹 중에서 만약에 가장 늦게 망할 게 어디냐? 롯데입니다. 망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한 게 뭡니까? 유통 쪽으로도 확대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롯데백화점, 그다음에 뭐 롯데마트 이렇게 점점 확대시켰죠. 하여간 기가 막혀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다 내수 사업 아닙니까? 먹고 마시는 거예요. 또 롯데월드라든가 뭡니까? 우리가 누구나 알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패스트푸드 있잖아요. 예. 어쨌든 그쪽으로 정말 알짜 기업들 갖고 있기 때문에 롯데가 이게 정말 실속 있는 기업이고요. 롯데칠성 같은 경우 이렇게 해주세요. 61선 전후 가격에 매수하시고요. 직장인 단기로 들어가셔도 되겠고, 왜 이거 좀 길게 얘기했냐? 여러분들에게 이런 메커니즘이 있다, 또 이런 걸 알아두라. 이래서 제가 교육시키려고 제가 롯데칠성을 꼽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수주 관련해서도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분석도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요, 단기 61선 전후 가격으로 매수 가격대라는 걸 짚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우량주는요, BGF 리테일과 롯데칠성 두 가지 종목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섹터죠. 오늘의 개별주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개별주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오성 LST가 올라왔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네오팜이 올라왔네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오성 LST입니다. 오늘장 7% 넘게 올라왔는데 918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을 또 동전주라고도 하는데, 대표님 오성 LST 꼽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어제 지오소프트 그 이슈 체크하는 시간에 그 전환사채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유상증자랑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게 BW거든요. 이게 신유 인수거부 사채인데 그냥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유상증자보다 못한 게 전환사채고요. 전환사채보다 못한 게 BW예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성장이 거의 확실한 기업인데 대주주 혹은 대주주가 위장 지분을 가지면서 BW를 아주 헐값에 발행해서 재미를 보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럼 정말 대박이죠.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진짜로 뭐랄까요, 참 조건 나쁘게
돈을 좀 땡기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제 주식 가치가 엄청나게 희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240억 원 BW 발행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3조를 생각했어요. 이게 주당 10,000원이라 그래도 얼마예요? 240만 주죠. 근데 1,000원도 안 됩니다. 700 뭐 얼마니까요. 그럼 2,400만 주 넘을 거, 거의 한 3,000만 주 넘을걸요? 그러면 이게 성공적으로 발행이 됐다 칩시다. 주수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상황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오성 LSD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업 단타로 21선 전후 가격에서 한번 단타 매매해 주시고요. 크게 메리트가 없고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2011년이었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올라왔었죠. 예, 무지막지하게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지금 처참할 정도로 이제 무너졌는데요. 속된 말로 이거는 끝난 종목이에요. 정말 엄청난 어떤 그 반전의 반전을 거듭해가지고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다시 언젠가 가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근데 사실상 저는 거의 좀 힘들지 않나 봐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값싸다고 무조건 들어갈 종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전업 단타용으로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오성 LST 꼽아주셨습니다. 코스닥에 있는 IT 부품주인데, BW 발행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제 전환사채에 이어서 이런 이슈들을 잘 설명해 주시는데, BW는 신주 인수권 부사채입니다. 관련돼서 내용 짚어드렸고요. 또 전업 단타용으로는 21선 전후 가격으로 접근하시라는 전략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네오팜입니다. 네오팜도 한때 중국 이런 소비주로도 나누기도 했었거든요. 네오팜이 오늘 오랜만에 올라왔는데 오늘 어떤 소식이 떴을까요? 오늘 7% 넘게 상승해주면서 26,4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대표님, 네오팜 오늘 왜 올라왔을까요? 네, 약간 재료가 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덕분에 올라왔는데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네오팜이거든요. 이게 적정 주가 대비로는 좀 올라갔는데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업들이 단기 매매로 하시는데 21선 전후가 되면 한번 세팅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굳이 추격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면 잡고 아니면 안 되게 생각하시면은 아마도 21선 전후에 만약에 왔다. 근데 잡았으면은 5%가 됐든 15%가 되든 아마 수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손절매 10%만 엄수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료가 떴습니다. 네오팜이 아무래도 피부 케어 관련된 제품인 만큼 싱가포르 입점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자, 드럭스토어에 공식 입점됐다는 소식인데 이에 따라서 좋은 실적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네오팜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섹터입니다. 오늘의 테마주 만나보시죠. 자, 오늘 첫 번째 테마주는 신원 올라왔고요. 자, 이어서 S마크도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주 첫 번째 종목은 신원 올라왔습니다. 코스피에 상장된 종목인데요. 섬유 의류 업종으로 나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윗꼬리가 좀 달렸습니다. 1,725원에 마감을 했네요. 대표님, 오늘 시원 오늘의 테마주로 왜 꼽으셨을까요? 네, 개성군항 관련주가 좀 돌아가면서 살짝 오르는데 신원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저평가된 종목이에요. 보통 항상 말씀드리지만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고평가된 게 많거든요. 근데 신원은 저평가된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21선 전후 가격대가 온다 그러면 아직 대선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대선이 아니래도 저평가된 종목이니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게 신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을 보면은 사실 적정 주가 대비로 보면 여전히 저평가됐고요. 이게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과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옛날 그 가격대 보니까 어떻게 무지막지하죠. 그래서 중장기 하락을 한 건데 신원은 제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걸 잘 기억해 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요거를 한번 지금 설명드릴 텐데요. 정말 옛날에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격 비하면 정말 지금 가격도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종목은 어쨌든 현재 좀 저평가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횡보가 어느 정도냐면 벌써 한 5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잘 봐주셨다가요. 만약에 지수가 빠졌는데 이 종목은 어쨌든 계속 순이익이 난다. 알토란 같이 현금을 쌓아가고 있다. 그러면 기억을 잘 두셨다가 뭐 저한테 물어보시고 들어가시든 아니면 각자 판단에 들어가시든 들어가 보실 만한 게 내수 관련주들은요. 이렇게 어제 한섬을 우리가 다뤘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어떤 그 위치만 갖고 있고 현금 잘 돌고 꾸준하게만 성장세가 이루어지면요. 묻어두면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수출주 좋아하잖아요. 근데 수출주는요. 정말 그거는 속된 말로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그리고 돈 많이 들어가고요. 고급 인력 써야 되고 머리 아주 아파요. 삼성전자가 솔직히 성공했으니까 지금 삼성그룹이 우리나라 명지상반 넘버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의 역사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피곤하다 그러면서 자꾸 강의를 하고 싶어지는데 원래 삼성은 잘 아시다시피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핵심이에요. 네, 삼성물산하고 삼성물산은 쉽게 말해서 이제 유통이죠. 제일모직은 이제 쉽게 말하면 섬유의복밖에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삼성이 됐느냐? 1975년에 이건희 회장이 한국반도체를 인수했어요. 그래서 우리 20년 동안 돈을 그냥 막 부은 거예요. 삼성그룹에서 번 돈 거의 다 부은 거예요. 정말 도박한 거죠. 그래서 반도체 만들고 그래서 그 다음에 LCD 만들고 스마트폰까지 만들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만약에 이건희 회장이 다른 재벌 이사들처럼 그냥 대충 먹고 놀면서 그냥 허송세월 했다 그러면 오늘의 삼성이 없었고 오늘의 한국이 없었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건희 회장이 어쨌든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IT 업종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진짜 삼성이니까 성공한 거고요. 대다수의 IT 업종들은요. 10개 중에 진짜 한두 개 겨우 살아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량주 좋아하시고 중장기 투자 좋아하시는 분은 수출주보다 차라리 내수주를 보세요. 느린 것 같아도요. 그게 더 효자 노릇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내수주를 좀 많이 소개를 좀 시켜드렸고요. 어쨌든 121선 전후 가격대 오면 단기로 일단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원에 대해서 짚어드렸는데 개성공단 관련 종목이죠. 뭐 좋은 사람들, 인디F, 신원 이렇게 뭐 다 같이 남북 경협주로도 묶이고 있는데 신원 같은 경우에는 121선 전후 가격대에서 단타로 접근을 해보시라는 전략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S마크도 알아볼게요. 자, S마크 오늘 상당히 거래량도 나와주면서 오늘 상승세가 돋보였는데 갭상승으로 시작을 하면서 13% 넘게 상승을 해줬어요. 2,07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S마크 빠르게 알아볼까요, 대표님? 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업 단기로 접근하시고요. 21선 전후에서 접근하시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마크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재 소식이 들려왔죠. 협력사가 IT를 활용한 이런 태교 상품을 중국 홈쇼핑에 진출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접근하실 분들에 대해서는요. 전업 단기로 접근하시고 21선 전후로 접근하시라는 그런 가격대까지 말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개별주까지 신원과 S마크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기대되는 코너죠. 내일의 전략 업종과 테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금요일인데요. 어떤 업종을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내일 업종은 목요일과 금요일 관망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음 주 접근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테마 같은 경우에는요. 방위산업주 보자라고 했는데 이 방위산업주 중에 후발로 따라오는 그런 종목을 단기 매수해보자라는 그런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일단 업종에 대해서는 관망이 필요하다라고 해드렸고 다음 주에도 접근을 제대로 해보자라는 그런 전략이신 것 같은데 대표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아침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요일 같은 경우는 주식 비중 20-30%, 내일 금요일은 1-20%만 하자. 그리고 이제 주말 한번 넘어가는 거 보고 다음 주 초에 판단해서 비중을 확대하든 말든 결정하죠. 왜 그러냐면 지금 어쨌든 뭐 아무 일이 없이 끝날 수도 있고요. 아무 일 없이 끝나길 바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이렇게 좀 분석을 좀 해봤더니 하여간 좀 아슬아슬해요. 그래서 조심할 때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일단 업종은 오늘 정하지 않았고요. 방위산업 테마가 오늘도 좀 움직였었잖아요. 예, 관심 있는 분들 이미 다 보셨을 텐데 내일 그냥
한 종목 정도 가볍게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란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꼽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을 좀 관망하면서 다음 주에 어떤 업종을 또 공략을 해봐야 될지 그런 시간이 필요한 시장입니다. 아침에도 평택촌로 정호영 대표님이 여러분들의 시장에 대해서 또 전략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파생 전략도 알아봐야 할 텐데요. 주식 선물과 함께 파생 시장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죠. 화면 보십니다. 자, 먼저 주식 선물에 대한 전략입니다. 먼저 추세를 볼게요. 코스피에서는 서비스 업중에서 선택을 해보자 해주셨고, 단타로는 코스피 유통업에서 선택을 해보자라는 전략 세우셨습니다. 자, 선물 옵션 전략도 볼까요? 먼저 선물과 함께 추세와 단타 전략도 볼게요. 자, 추세로는 선물은 여전히 무 포지션으로 이어갑니다. 단타, 네, 선물 화요일 매도 가격의 청산 또는 홀딩 전략 세우셨고, 옵션에 대해서는 품매수 단기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주식 선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식 선물 추세와 단타 나눠서 해주셨고, 서비스업과 유통업에 대해서 공략을 해주셨는데, 대표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추세하고 단타 종목은 오늘 방송 내용에서 다 이미 흘렸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업종 중에서는 코스닥에서 이전에 했던 종목을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찾으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 단 두 개입니다.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더 센지 보면 찾겠죠? 그 다음에, 단타는 이제 유통업인데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벌써 까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접근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 추세는 무 포지션입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잖아요. 확실히 가면 고점 매도 하는데 지금 어중간하다. 그래서 이제 무 포지션이고, 단타는요, 제가 분명히 월요일 저녁 방송에서 화요일 시가 라인에서 쏘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대로 매도하신 분은요, 아직도 평가액입니다. 오늘 이렇게 발광하고 올라갔어도 아직도 평가액이에요. 아직도 대략 한 1.67 정도 평가액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그 매도 가격이 오면 그냥 청산하고요. 그래 잠깐 기분 좀 냈네. 거의 한 4포인트 가까이 평가이익이었다 지금 많이 줄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떨궈버리시고요. 만약에 다시 내려간다. 꽉 쥐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옵션 같은 경우 당연히 내일 결과를 떠나서 일단 풋매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사가는 여러분들이 좀 높은 걸 하든 낮은 거 하든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하는데요. 아무래도 선물하고 옵션은 좀 이 메커니즘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금액은 조금만 하세요. 원래 옵션은 많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을 상당히 많이 기다리신 분들도 있어요.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게 주식과 이 파생 시장에 대한 비중을 잘 조절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선물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한 발자국만 앞서서 생각을 하신다면 참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파생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평촌 정호영 대표님에게 직접 물어보는 시간이죠.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정호영 대표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종목과 시장에 관한 모든 것을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샵 0082번으로 여러분들의 상담 직접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빠르게 시작을 해볼게요. 자, 오늘은요, 0037님이 보내주신 문자부터 확인합니다. 평택총무님 존경하고 도움 감사드립니다. 세종텔레콤을 1,090원에 60% 비중 실으셨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세종텔레콤 볼게요. 비중은 60%나 실으셨고 일단 1,090원인데 오늘 장의 종가는 1,020원입니다. 매수가 근처이시죠. 하지만 1,000원대다 보니까 이 정도의 손실도 좀 지필 것 같은데 대표님 분석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이제 정신이 좀 돌아오네요. 아까 롯데그룹 얘기하면서 롯데리아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가 좀 버벅거렸는데 어쨌든 36시간 잠 안 자고 방송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세종텔레콤 제가 일단 전략부터 짜드릴게요. 적정 주가는 이제 900원짜리예요. 그리고 손절은 980원, 수익은 1,3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좀 너무 많아요, 비중이. 이런 종목 60% 하긴 좀 많고요. 한 3분의 1만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세종텔레콤이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하고 작년, 그러니까 연말 연초쯤 해갖고 한번 크게 한번 오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죠. 이건 전형적인 개별주예요. 그러니까 개별주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거는 뭐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이 가치 판단해서 뭐 미래 성장을 보고 들어간 경우보다는 개인 세력이 올려주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미 시세 분출이 한번 났어요. 그러니까 2017년 가을, 2016년 초였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개별주가 한번 시세가 나면 최소 2년에서 한 4년 정도 지나야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모든 종목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매집을 해서 올리고 다시 빠져나올 때까지 시간이 꽤 걸려요. 개인들이야 아무 때나 그냥 한 번에 딱 100% 들어갔다가 다시 100% 매도하고 나오지만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적당히 대응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세종텔레콤 비중이 60% 비중이 조금 부담됩니다. 반절에 대한 비중 축소 전략을 해주셨고요. 손실가는 980원, 수익은 1,300원까지 끌고 가보자라는 목표가 설정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비중 관리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문자 빠르게 이어갑니다. 다음 문자는요. 9207님 보내신 문자고요. 네이버를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가 82만 2천원, 비중이 20%입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문자 내용에서도 보여지듯이 매수가가 지금 82만 2천원대인데 지금 오늘 장에는 79만 6천원이란 말이죠. 오늘 2% 넘게 상승해줬지만 매수가보다는 조금 부족합니다. 대표님, 네이버 어떻게 분석해 주실까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역시 똑같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적정 주가를 알았다면 그 가격에 절대 안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그 만든 적정 주가를 언젠가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제가 전면 무료 공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럴 때마다 안타까워요. 이걸 좀 알았으면. 왜냐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적정 주가 대비 한 6배 된다면 솔직히 매수하겠어요? 해도 단기로 하죠. 절대로 많이 하지도 않고 중기로도 안 하는데 네이버는 아직도 엄청나게 고평가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초절대 고평가 종목이니까 본전에 매도하거나 78만 원 정도에 손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해주신 부분이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적정주가 대비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고 본전권에서 나오시라는 전략과 함께 또는 78만 원권에서 매도에 대한 전망 주셨으니까요. 가격대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79만 6천 원이기 때문에요. 78만 원까지의 가격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이버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빠르게 이어갑니다. 0246님이 보내신 문자예요. 오스코텍을 매수하셨네요. 매수가가 2,200원에 비중이 90%나 넣으셨어요. 상당히 많이 실으셨고 4년 이상 보유 중입니다. 비중도 많고 오래 보유하셨고 조정이 더 오래 갈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급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에 대한 소식도 있고 관절염에 대한 소식도 있고 그런데 지금 계속 주가가 횡보하고 있죠. 바닥에서 이어가고 있는 흐름에 조정이 더 오래 갈까요에 대한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 종목 꼼꼼하게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래 보유하셨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웬만해서 안 던지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4년 갖고 계셨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평가액이 한번 컸었거든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오스코텍 같은 경우 지금 이게 화면인데요. 2,200원에 잡으셨는데 그러면 상당히 낮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10,000원 이상 넘어갔었죠. 이게 몇 배입니까? 거의 한 500% 나왔었어요. 이걸 본 분이 여기까지 밀린 걸 또 기다렸단 말이에요. 던지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분은 현실적으로 지금 어쨌든 확실한 평가액이니까 이렇게 보세요. 코스닥 시장을 보면서 판단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기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코스닥이 만약에 어쨌든 상승해준다. 그러면은 좀 더 홀딩 하시고요. 다시
직전 고점까지 기다리든 아니면 적당히 던지든 그렇게 해주고요. 만약에 시장이 나빠서 코스닥이 폭락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던져버리세요. 그냥 어차피 이분 쉽게 안 던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수익권에 계시지만 일단 4년간 보유하시면서 엄청난 고저를 경험을 하셨습니다. 13,300원까지도 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참 이전 고가가 잊혀지지가 않죠. 그에 따라서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빠르게 마지막 문자 바라봅니다. 6243님, 아이콘 트롤스를 매수가 32,000원의 비중 30% 바로 대표님에게 상담 여쭤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적정 주가가 28,400원이고요. 그냥 당장 매도 종목 교체를 하세요. 길게 설명할 필요 없고요. 손절 가격은 28,800원에 그것만 엄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매매 원칙을 절대 엄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콘 트롤스는 29,550원입니다. 일단 손절가 28,400원. 아니죠. 지금, 네, 맞습니다. 28,800원에 대한 손절가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종목 교체 의견 주셨으니까요. 손절가 라인 지키는 안에서 다른 종목 관심 있게 잘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빠르게 많은 상담도 알아봤고요. 오늘 1시간 동안 꽉꽉 채워주신 정호영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푹 주무시고 내일 스튜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정호영 대표님과 함께 정석투자 1시간 동안 진행했습니다. 내일은 종목 클리닉으로 진행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문자 상담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